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일책방 저자와의 대담 시간으로 청소년을 위한 돈이 되는 경제교과서를 집필하신 신동국 작가님과의 대담을 준비하였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뭐 지금 이제 작가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제 작가라는 명칭은 좀 익숙지는 않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숙명여대, 숭실대, 숭실대는 금융경제학과, 숙명여대는 기후환경에너지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장 생활을 주로 운용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 얼굴을 사실은 많이 보셨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격증 보수교육의 아주 전문 강사입니다. 근데 이제 보수교육의 특성상 혹시 뭐 얼굴을 좀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금융 관련돼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책에도 이제 제가 색깔 조금 녹이긴 했는데, 금융자산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이렇게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매매를 하거나 이러는 어떤 전문 투자자는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전문 투자자가 아닌데 청소년을 위한 돈이 되는 경제교과서라는 제목의 책을 지으셨어요. 청소년들한테 왜 돈 교육이 필요한가요? 우선 이제 청소년들한테 돈이 필요하다. 뭐 돈이야 뭐 누구나 다 필요하겠죠. 청소년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필요하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저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대학원 과정에 다 다니고 있는데 얘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당시에는 제가 활발하게 또 금융권에서 일도 했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뭐 투자에 대한 얘기, 금융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지만 이런저런 책도 좀 썼었는데, 이런 걸 좀 책으로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은 좀 많이 늘 갖고 있었습니다. 늘 갖고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 아주, 인지도가 높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책을 쓰는 건 쓸 수 있지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 않아서 좀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사실 이제 출판사와 계기가 돼서 이제 책을 썼고요. 청소년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돈은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돈은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나. 근데 이제 우리들의 삶이 많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인생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도 어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노래방 가도 기계를 보고 뭐든지 이렇게 뭐가 좀 알려줘야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교육. 저는 그게 이제 바로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공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근데 청소년들도 누구나가 필요한 이 돈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겠지만 제가 한번 초기 단계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이 책을 쓰는 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직접 그 자녀분들 이제 다 크셨으니까 자라나는 과정에서 돈 교육을 좀 어떻게 실제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교육이나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돈을 번다는 거는 뭐냐? 돈을 번다는 거는 결국 내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시간을 거기다 쓰고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 그 다음에 돈을 번다는 건 책에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는 제가 안 썼지만 상대가 나한테 나의 필요성만큼 돈을 주는 것이고 그 돈을 버는 것이 네가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자산을 모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결코 주지 않는다. 결코 주지 않는다. 결코 주지 않는다. 직장이라는 거는 그냥 너가 열심히 일할 정도, 네가 생활할 정도의 돈을 주는 거지. 네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충분히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주는 세상 그런 직장은 없다. 네네네. 예. 그건 사실 뭐 제 생각이고요. 뭐 많은 이제 직장에서 아주 일부 사람들만 돈을 좀 많이 받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얘기가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소위 근로자인데 네.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써야 되는 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그걸로 생활은 가능하다. 생활은 가능한데 그 돈을 모으거나 뭐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야 월급을 받아서 뭐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근로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사실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집을 사기는 좀 힘든 시대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 대신 하나를 포기하면 가능하다. 하나를 포기하면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어떤 말이냐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으로 집, 정말 주거의 목적을 가진 집이라면 사실 서울에서 좀 멀리 하면 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 많이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생활도 하고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가족도 꾸리고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즉 소득과 소비가 균형을 맞추기가 이제 힘든 세상이 됐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제가 책에 얼핏 잠깐 그런 얘기 했었지만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될 거냐.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될 거냐라고 보면 앞으로 아마 80년 어쩌면 100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냐. 지금과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50살, 60살까지 직장 생활하고 나머지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제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개념, 교육, 준비 이런 게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주 초기 단계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개념으로 제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뭐 관련해서 좀 나온 내용들이 대학생 자녀 2명 정도 하면 1인당 돈이 이 정도 드는데 이렇게 되면 저도 그걸 보니까 도시근로자가 대학생 자녀 2명 정도 두어가지고 그들의 뭐 예를 들자면 생활비, 그 다음에 뭐 식비, 그 다음에 뭐 그 학비, 그 다음에 혹시 뭐 하숙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 한다면 데이트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그럼 2명 키우면은 도시근로자는 거의 뭐 평달에 남는 게 없죠.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근로로서는 사실 뭔가 여유 자금을 만들 방법은 거의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쓰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 이제 열심히 해서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돈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런 상태고 또 청소년들은 뭐 현재는 부모님이 다 대주잖아요. 대학까지도 대주거나 국가의 장학금을 받는다 하는데 수명이 길어졌어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소년들도 80년 100년 살아야 되지만 그 부모들도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뭐 일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본인도 쓰기 바쁘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현재 청소년일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모들이 해주겠지만 부모들 역시 사실은 자신들이 앞가림하기도 힘든 이런 삶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청소년들은 일부 청소년들을 빼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쨌든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준비도 좀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해서 불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뭐 거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앞 세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지금 절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도 살아야 됐고 애들도 교육시켜야 됐고 그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애들 교육시키느라 다 쏟아붓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니 자녀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노인들은 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 그러면 자녀한테 그냥 교육시키지 말고 애를 안 놓고 하는 요즘 세대가 굉장히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좀 말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왜 말은 태어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배우죠. 네. 글을 못 읽을 수는 있지만 말을 배우고 대화를 합니다. 경제생활도 우리가 따로 뭐 공부하지 않아도 사실 경제생활을 하는데 또 의외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이 경제생활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게 뭐 효율적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돌아가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니까 슬프죠. 슬프지만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이런 것도 많은 경우가 경제적인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위해서 좀 준비한 사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의대하고 로스쿨.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으로도 보는데 경제적으로도 이게 사회가 일부러 그것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간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의대나 법대를 왜 많이 가느냐? 예.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커서 사회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버는 건 경제에서 기본이 수요와 공급,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똑같은 혹은 뭐 비슷한 준비를 했을 때 가장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이 뭐냐? 이게 사실은 의대하고 법대거든요. 네. 그 아주 직관적으로 공대를 가서 공부를 하면 경쟁은 세계적인 사람,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자연과학을 하든 공대는 다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스포츠를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했는데 해외 선수들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는 뭐 대학이든 직장이든 뭐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외국인들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대하고 법대는 그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안 될 거거든요. 아, 약간 로컬 그렇죠, 산업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의료로 이 자격증을 따면 한국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자격증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약간의 또 예외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크게 봤을 때 없단 말이죠. 네. 뭐 우리가 이제 로스쿨 로이어들도 현재 뭐 인구 대비 OECD에서 뭐 작다 이런 이제 통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럼 한국 내에서 경쟁해요. 네. 뭐 미국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로이어가 있으면 학문적으로는 뭐 성공할지 모르지만 한국에 와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한국에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한국 영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장을 많이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경제적인 생활이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든 모르든 배우든 안 배우든 사실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은 다 경제 활동을 하고 다 상당히 효율적이고 적절한 선택을 한다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 또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은 그건 전체에 대한 얘기고 네. 또 개인은 또 개인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어른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면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지금 경제도 중요한데 야 결국은 대학을 잘 가고 입시를 잘해서 그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더 가장 중요한 경제 생활에 대한 준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것도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해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삶에서 이 어떤 시간에 대한 포트폴리오, 생각에 대한 포트폴리오, 삶에 대한 포트폴리오에서 이 경제라는 거를 조금은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경제적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법대와 의대를 많이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있으니 재테크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은 한국의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부동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이 책에서는 돈이 되는 경제교과서에는 사실 금융투자 쪽에 상당히 그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하고 어떤 보호되어지고 정책적으로 증진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좀 까다롭고 어려운 쪽 영역에 대한 공부보다는 부동산의 공부가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저는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쓴 거는 청소년들에게 경제라고 생각해보자. 그다음에 출발을 단계에서 한번 읽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쓴 거고
우리가 모든 부동산이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청소년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5년, 10년 안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럼 미래에는 꼭 필요한 걸지 모르지만 너무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지금은 청소년들이 경제를 인식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소위 분할이 가능한 이런 어떤 증권이나 뭐 금융에 대한 투자가 그리고 더 우선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들에게는 이래서 우리가 50대한테 얘기할 때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청소년들한테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는 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조한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고요. 결국 결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데서 많은 승패를 가르는 거죠. 우리 네. 뭐 지금도 결국은 부동산을 샀느냐 안 샀느냐, 어디에 샀느냐, 뭐 이런 게 영향을 주고. 이제 그거는 결과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한 페이지 정도인가를 제가 썼던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런 정도만 간단히 이제 그런 부동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그 과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방 이후에 보면은 예. 사실은 그 부동산의 불패 예. 상황들 아무리 힘들어도 한 10년만 견디면 복원이 되는 복원되고 그 다음엔 다시 오르는 이런 마치 미국의 증시를 보는 것 같은 게 이제 한국의 부동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장기 역사로 따져보면 지난 80년간의 역사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 73년의 역사와는 다르게 조금 변화의 조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똑같았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줄고 그리고 인구 감소폭이 너무 급속하게 지금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빠른 속도로 지금 없어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는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한 그 결국은 자산을 모으고 나면 중요한 재테크가 될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약간은 좀 딴 얘기입니다. 조금 벗어났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책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 뒷부분에 제가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책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고 제가 강조하는 게 정부의 역할하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뭐 돈 쓰고 이런 것들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했고 또 많은 데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정부의 역할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그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고민처럼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미 1990년대입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 딱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3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볼 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아마 30년 그러면 아마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 없었죠.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그 30년을 보고 미래 30년을 볼 때 가장 크게 바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DX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뭐 크게 와닿진 않겠지만 부동산 어떻게 될 거냐 뭐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장 결정적으로 양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은 비유를 하자면 양복하고 똑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장생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한 30년 전 정도인데 그때는 양복을 누구나가 다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렸어요.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양복에다 걸려 있고 막 팔고 기성복 막 사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좀 맞춤을 했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의 양복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의 양복은 어떤 것들은 200만 원, 300만 원씩 하고 브랜드가 있으면 또 그런가 하면 어디 가면 할인점 가서 실제로 10만 원, 15만 원 30년 전보다 도 안 비싸요. 근데 쭉 쌓였는데 재고고 저게 팔리나? 팔리긴 팔리나? 이런 궁금점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렇게 양복은 똑같은 양복이지만 차별화인 거죠. 뭐. 그렇죠. 흔히 하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적인 삶에서 우리가 소득을 얻어서 자산을 취득하기는 어렵지만 또 반면에 이 시대가 이 돈이 좀 많아지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양극화되고 또 새로운 사실은 또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에 의외로 또 의외라는 돈을 또 많이 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게 또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획일적인 그냥 아파트 부동산 이게 아니라 이 바뀐 세상에서 새로운 각도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과거에 비해서 빈부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수단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어떤 접근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그렇죠. 진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 단추를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까요? 청소년들이요. 네. 청소년들은 저는 제가 이제 이제 오늘 유튜브를 위해서 생각한 단어가 생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썼는데 청소년들의 생각 포트폴리오에다가 경제라는 거, 돈이라는 걸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생각 포트폴리오에는 입시, 게임, 스포츠 뭐 이런 것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 친구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 경제나 돈을 본인이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넣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비유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추석 연휴가 추석 전에 보시면 후에 보시면 추석 연휴가 지났겠지만 6일입니다. 그럼 6일에 하루 정도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에 뭘 할 거냐는 거죠. 뭘 할 거냐. 그게 딱 그거에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어른들 같으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골프 치러 갈 거고 아니면 뭐 사람들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등산을 하거나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생각의 어떤 행동이기도 하지만 생각의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은 하루가 너 하루 동안 너 맘대로 해. 그럼 뭐 할까요? 아마 잠을 자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 와중에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약간은 의도적이라도 그렇게 시간이 남았을 때 한번 뭐 꼭 책을 읽고 또 우리 증시각동이 유튜브도 보고 제 책도 읽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 경제나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뭐 사실 청소년한테도 중요하지만 어른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돈이 정말 절대적인 사회가 됐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사랑하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돈을 존중하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뭐 이거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이제 이런 예를 우리가 많이 들잖아요. 어머님들이 콩나물을 사러 가서 요즘에 콩나물 잘 안 사시나요? 1,000원이냐 900원이냐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옆집에 가서 900원짜리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옷 한 벌을 사기 위해서는 50만 원, 70만 원이면 왔다 갔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본인이 또 좋아하시는 거나 이런 걸 다 선택하지만 선택 기준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 이 옷은 40만 원짜리인데 25% 할인해서 30만 원인지 100만 원짜리인데 70% 할인해서 30만 원인지 이런 가격만 보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돈, 가격, 투자 이런 게 숫자, 가격 그다음에 뭐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원래의 가격 이런 걸 많이 보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은 10억에다 12억을 해요, 그냥. 크게 바뀌죠. 그러면 왜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까라는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콩나물 가격은 내가 보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옷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금액이 커지면 이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석할 수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하나의 현상인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정말 진짜 더 큰 돈을 내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땐 그에 대한 비례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청소년으로 돌아가면 청소년들은 지금 사실 부모가 돈을 대준다고 일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마 뭔가 소비 행동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사주실래나?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꼭 나쁜 행동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약간의 거짓말도 좀 하고 저 책 사야 되는데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책을 똑같은 책을 3번씩 사고 4번씩 사고 네. 대학교 다니면서 네. 교재 물리학 교재 사야 돼요. 그리고 돈 받았고 또 좀 있다가 또 한 2주일 지나서 또 물리학 교재 사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알거나 모르거나 그냥 또 책 산다는 돈을 주고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현재로서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유도해내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현재 현상인 거고, 그럼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좀 맞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주식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돈을 좋죠. 버는 게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로 청소년들한테 삼성전자가 좋아, 2차 전지가 중요해, 바이오가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너 그런 게 중요하니까 미리 공부해. 그거 참 공허한 얘기거든요. 우리 직장인들한테도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해요. 나중에 너 건강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 알지만 행동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여력이 있으시면 저는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하나 터서 주식을 많이 사주려는 게 아니라 한 주 예를 들어서 요즘 다 단주 매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정도를 사주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주식을 보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세상이 예를 들어서 구글처럼 이렇게 이런 어떤 망을 가지고 데이터를 하는 이런 회사가 중요할 것 같냐? 아마존처럼 뭔가 많이 팔고 또 컴퓨터 관련된 클라우드 이런 업도 하지만 이런 회사가 중요할 거 아니야. 아니면 테슬라처럼 꿈을 갖는 이런 기업도 중요할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우리가 미래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럼 난 이래서 좋다. 또는 너는 애플처럼 어떤 하드웨어를 파는 것 같지만 소프트웨어를 파는 이런 회사가 더 중요할 것 같냐. 어차피 지금 그 상태에서 뭔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하나의 경험과 시행 오차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근데 그걸 좀 사게 하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다 스스로 자기 용돈 갖고 산다 이런 건 쉽진 않으니까 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아이한테 이렇게 2차 전지가 중요하니까 이런 종목을 사 이런 거보다는 네. 너는 미래를 어떻게 보니 하고 그 대신 이게 너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한번 보고 지켜보자. 지켜보고 이거는 저의 철학이니까 매매는 하지 마. 저는 사기만 하고 매매는 하지 마. 그건 저의 철학입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을 시켰죠. 네. 시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주식을 실제로 사서 그렇죠. 관찰할 수 있게 그렇죠.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어떤 직접 경험을 하게 그렇죠. 만들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게 전제는 뭐냐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부모님이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일 수도 있고 또는 아이하고 하기 미리 좀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네. 큰 기업들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가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고 이럴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네네. 그리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대신
방법.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 야, 이런 건 주가라는 거는 은행 이자율은 3% 4%인데 막 50%가 올라가네? 또 30%가 떨어지네? 네. 이런 거를 느끼잖아요. 네. 물론 부모 돈이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 조금 체감은 좀 덜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이게 이렇게 등락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애한테 듣는 말이 하나, 너무 당연한 말인데, 아빠 이거 파도만 타면 부자 되겠어요. 파도 안 타면 네. 떨어질 때 사고 올라올 때 팔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그래서 경험한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